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매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4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한국 BNC라는 종목을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금요일 막판에 장 후반에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한 뒤에 오늘 올라갈 때 1차 매도했고, 근데 떨어지는 이 상태에서 본전가에서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물량을 그냥 정리했습니다. 다음 덱스터도 10월 13일부터 들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10월 13일 여기서부터 들고 있다가 장 후반에 금요일 날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 정도는 한번 추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이제 금요일에 또 추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하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K 이노에는 사실 이게 머크,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인데 요즘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제 좀 들고 있던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 사서 여기서 팔았고, 그 다음에 또 사서 들고 있다가 이게 좀 그 긴급 승인 신청을 하고 이제 긴급 승인까지 나는 그 과정이 한 11월 30일 날인가 나온다 해서 기간이 너무 오래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오늘 잘랐습니다. 손절을 좀 했고요. 근데 차트적으로는 워낙에 바닥권 구간이고 상장을 여기서부터 했고 상장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돈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이기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단가가 좀 낮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다리는 게 오래 걸려서 그냥 들고 있진 않으려고 하고요. 이따가 관심 종목을 뽑을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런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5장에 올리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은 오늘 간단하게 매수를 좀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처음 이 핑크색 선인 5일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장을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아침부터 갑자기 이렇게 밀리던데, 이 밀리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한 뒤에 오늘 올라갈 때 좀 분할로 계속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얘를 뭐 보면은 그냥 30분 봉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을 생각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 제가 매수한 구간이 6,750원인가 그런데 30원인데요. 여기가 이런 저항 있죠. 저항이었던 구간이 결국에는 한번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다행히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오늘 지수 상승으로 좀 제 종목들이 또 상승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으니까 매매하기도 좋고 한데 이대로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용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긴 하네요. 좀 많이 이때 이 지수 하락 시기에 많이 신용들이 털리긴 털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했고, 어제도 이제 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직까지 21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루 이렇게 음봉으로 쉬어간 뒤에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와서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올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에 이제 움직임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어려운 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상한가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했던 거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부터 KEC, 한국전자홀딩스가 이렇게 좀 상한가 대열에 들었고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마이네임 있죠.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을 개봉을 했는데 이게 흥행이 좀 생각보다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흥행 기대감에 좀 상한가를 갖고, HN벅스는 싸이월드의 BGM 서비스를 이제 콘텐츠 이제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사실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KC는 오늘 좀 핫했는데 SiC 전력 반도체 개발 성공에 따라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SiC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NH벅스 관련된 PTT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SiC가 뭐냐라고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차세대 핵심 반도체라고 불리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를 SiC라고 합니다. 이거를 KEC에서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갔고요. 한국전자홀딩스도 KEC랑 합쳐져가지고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SL바이오닉스도 마이네임 이거 흥행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대유에이텍은 리비안 상장, 이게 한번 리비안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게임빌 상승이 좀 나와줬고, KT알파도 이것도 OTT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했고요. 전체적으로 OTT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몇 개 보면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잠깐 보면은 일단 얘가 저는 이게 제로 소멸이 될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생각보다 흥행이 잘 돼서 넷플릭스 4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개봉하자마자 4등이라는 건 또 크죠. 그래서 4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이 구간이 매집의 구간이었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봉이 딱 나오고 났을 때는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판단했는데, 네, 제 예상과는 반대로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상승했으니까 또 저는 매매를 하겠죠. 그다음에 NHN 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역배열 속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속에서 오늘 이슈를 띄워서 상한가를 좀 만들어줬고요. 근데 거래대금은 좀 약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강했던 주도주라고 하면은 이제 SIC 이거 KEC인데요. SIC 전력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차트가 그래도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와줘가지고 이쁘지 않나 싶고요. 아마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도 KEC랑 모습이 비슷한 것 같죠. 확실히 KEC도 상승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도 상승했다가 죄송합니다. 상승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바닥권을 다진 뒤에 다시 상승을 해준 모습. 근데 저는 일단은 KEC를 좀 볼 것 같고요. 한국전자홀딩스는 좀 2등주기 때문에 그냥 KEC를 좀 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의 특징주 잠깐 보면은 이게 시간의 특징주인데 KC 코트렐, 한솔 홈데코, 그다음에 클라우드웨어, 이건홀딩스, 휴캠스, 후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탄소 중립에 이게 국가 명운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줄이는 걸로 하고 2030년까지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KC 코트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 홈데코도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를 좀 가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시간 외에서 갭이 많이 뜨면은 따라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이 시간에 갭이 뜨면은 일단 높게 뜨겠죠.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올라갈 확률은 20%고 내려갈 확률은 80%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매매를 하진 않고요. 딱 여기서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처럼 갭을 얘도 많이 뛰었거든요. 갭을 18%나 뛰었습니다. 이런 높이 뛴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치면은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또 상한가를 만들어 주면은 그때는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어설프게 시가가 높게 뜬 상태에서 여기 시가 구간에 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피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DPC가 참 강하게 보면은 이게 시가가 19%나 떴는데 19% 떴다가 지금 거의 30%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최고가 대비해서 30%가 지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갭이 많이 뜨면은 매매는 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19일 관심 종목을 좀 볼 건데, 일단 자이언트 스텝부터 SM 라이프 디자인을 뽑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데가 이런 구간이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와줬더라고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수급도 참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또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고 투신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제가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종목이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이 분봉상 이런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수급이 뭐 좋고 해서 상승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혹은 매물대,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이런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를 할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있어가지고 결국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이런 저항대 구간에서 이 매수와 매도가 막 계속 싸우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라, 오히려 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매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세력들이 이런 구간, 이 상승을 시키는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이런 구간보다 점점 올라갈수록 세력이 쓴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 하락을 할 때 지지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나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데, 그 떨어질 때 매수를 하면은 그 매수를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력의 돈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런 밑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매매 근거가 되는데, 얘는 거래량 자체가 얼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 예상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예상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그냥 매매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 오는지를 한번 보고 이제 기다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계속 이어가니까 이 종목도 계속 이어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근데 여기서 지수가 만약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이게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시간외가 1.69%밖에 안 떴습니다. 별로 높게 뜨거나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뭐 얘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떨어질 때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변함없고요. 그나마 지금 뭐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 최근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은데,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도. 근데 제 스타일상 이렇게 바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 살짝 쉬었다가 쉬어갈 때 이런 눌림에서 사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일봉에다가 뽑았죠. 일봉에 지금 매집했던 이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놨는데, 특히 이제 마블 쪽에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영화가 개봉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이 SM라이프 디자인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이 제가 여기까지 오면은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뭐 바로 오지는 않겠죠. 오히려 오늘 또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과연 떨어질까 말까 싶은데, 확실히 아까 봤듯이 OTT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얘도 이제 그런 테마의 흐름을 타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덱스터나 뭐 버키 스튜디오, 쇼박스 이런 종목들 먼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고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밑에서 매집을 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뽑았고,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차트를 주로 보다 보니까 그냥 차트 위주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울게요. 이렇게 내용을 적으면서 하니까 시간만 좀 더 걸리는 것 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관심 종목이고 매수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거고요. SM라이프 디자인도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HK 이노엔을 좀 뽑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구간 자체가 참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자체로는 뭐 그냥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30일 날 머크 FDA 이제 머크 경구용 치료제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 얘기가 있고요. 깜짝 또 승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진짜 매수를 해서 들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1차 매수해보고, 혹시 모를 뭐 이런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지지를 하지만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또 사본다라고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이런 지지 구간 더 이상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 떨어질 때 한 62,000원 구간은 잘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모를 악재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 머크 이 약이 FDA 승인 심사는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상승할 때 더 먹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을 거고, 한 매수가는 여기 한 62,700원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그 다음에 손절, 결국 손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여기 생각해야 되고, 얘는 이제 폭이 커요. 그러니까 1차 매수 하고서 10% 떨어져야 2차 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0%가 밀려야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는 관점으로서 이 종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쭉쭉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손, 바른손은 이게 봉준호 감독 있죠. 봉준호 감독이랑 영화를 많이 찍으면서 기생충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또 OTT 관련돼서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얘는 진짜 단기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 손절 잡고, 여기 손절 잡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1차 매수, 그냥 1차 매수하고 깔끔하게 손절가 3% 잡고, 여기 안 깨면은 들고 가는 쪽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예, 매수는 이렇게 하고 손절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매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11선을 계속 타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게 되는 거고, 뭔가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특징이 이 상한가 있죠. 이날 10월 1일 날 상한가를 지금 계속 주가가 상한가의 종가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거는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럼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정해놓고, 인탈리안테크는 이제 목요일날 누리호 발사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빼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만 뽑고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긴 했네요.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그럼 일단 오늘 영상도 이렇게 좀 마치고요. 지금 관심 종목은 따로 추천주는 아닙니다. 제가 단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뽑아놓고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유료리딩 종목이랑 겹치는 것도 아니어서 별로 크게 뭐 공부용으로 뽑는 거니까 매매를 괜히 했다가 손실 보면은 저한테는 따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주로 이제 빠르게, 그러니까 며칠 내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